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원주 셀바란스 기독병원 류마티스내과 남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강릉 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김성수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대상포진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찾아오는 질환으로 조기 치료와 예방이 정말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되어 있다가 노화나 질병, 여러 가지 노인들에 의해서 면역이 떨어지면 이러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피부 질환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5에서 30%의 대상포진 환자에서는 통증이 4개월에서 많게는 수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대상포진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대상포진은 매우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대상포진은 피부 감각 이상과 통증, 두통, 발열 등 수일 또는 수주 이내에 수포성 발진과 감각 이상,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대상포진 환자들은 보통 불에 대인 듯한 통증과 몸을 찌르는 통증을 나타나게 되고요. 환자들이 너무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셔서 먹는 약으로 호전이 안 돼서 통증 클리닉 같은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이러한 대상포진은 특히 류마티스 환자분들께서 주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상포진은 면역저하 또는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류마티스 환자들이 면역 억제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이라 하면 보통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제 걱정하게 되지만 우리 류마티스 환자들은 나이가 많지 않아도 면역 기능 조절을 하는 약제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의 감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대상포진의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고 대상포진에 걸린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증상도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류마티스 환자들뿐 아니라 50세 이상의 성인이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던 적이 있거나 심혈관계 질환이나 폐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대상포진 치료 경험이 있어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포진 환자들은 이제 재발이 낮은 편에게 속해는 하지만 50세 이상이거나 또 면역저하 환자들은 재발 비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수두 바이러스는 대부분 재발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상포진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대상포진은 면역력에 영향을 받는 질환이지만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해서 면역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대상포진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는데요. 생백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가지고 이제 약독화시켜서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약독화시킨 백신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금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환자들 중에 대상포진 예방사 맞으세요 그러면 이제 생백신을 맞고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은 그런 생백신 절대 맞으면 안 되고요. 사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사백신인 경우에는 이제 면역제 먹거나 또는 면역이 억제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은 꼭 사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생백신과 사백신의 예방 효과는 각각 어떤가요? 대상포진 생백신은 우리가 기존에 계속 맞았던 것들인데 보면 60세 이상의 성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51%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도 되게 짧고 예방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사백신은 50세 이상을 성인의 대상 연구에서 97% 예방 효과고 10년 동안 그 효과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나온 데이터로는 20년까지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2번 맞아야 되는 거고 비용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 사백신이 생백신보다는 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인데요. 이미 생백신을 접종한 환자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보통 효과가 사라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류마티스 환자의 경우는 다시 사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DC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생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2개월이 지났다면 사백신을 다시 재접종하라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사백신 다시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었던 환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대상포진은 한번 걸렸다 하더라도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접종을 맞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대상포진에 걸렸던 환자들은 대상포진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이 병 바이러스가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또 재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위험한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더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비교적 높은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은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류마티스 환자들은 예전에 비해서 류마티스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요즘에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이런 자가면역 환자들은 예전에 비해서 치료가 결국 좋아지기 때문에 그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생긴 면역 억제에서 생기는 어떤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다른 문제들이 다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치료가 사실 이런 류마티스 환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류마티스 환자들처럼 면역 억제제 환자들은 전문가가 꼭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릉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김성수 교수님을 모시고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한류마티스학회 유튜브 채널 관절 류마티스 TV를 통해 많은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